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자 사람인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니 살면서 수많은 인연들과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 거겠죠. 또 그런 인연들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게 인연 아닐까 싶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만큼 오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나서니 그런 인연의 고리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맺은 인연을 좋게 이어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말하자면 한 번 맺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드는 것도 누군가의 선택이 아닐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과로 악연을 만든 것이라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겠죠. 인과응보라는 것도 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돌고 돌아 제게 돌아온 어떤 인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얘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지켜야 할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이서경이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유독 심한 아토피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아기 때부터 진물나고 피나고 고통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토피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완치가 거의 안 되고 걸핏하면 재발하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병이잖아요. 난치병인 거죠. 그만큼 완치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고 평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원을 자주 다니고 아토피약을 달고 살았어요. 음식도 많이 가려야 했죠. 부모님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는데요. 저만 기피하면 되는 음식을 본인들도 일부러 안 드셨어요. 옆에서 먹고 있으면 먹지는 못하고 보고 있는 게 괴로울 거라면서 말이에요. 저희 집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서 식재료만큼은 유기농, 살림살이도 전부 친환경 제품으로 쓰셨고 말이죠. 혹시라도 먼지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까봐 집안에 먼지 한 톨도 안 나게 청소도 자주 하셨고 공기청정기도 꽤 일찍 들여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청소 한번 시키신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부모님 성화가 유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남편도 연애할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으시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더 극성스럽게 제 피부 상태를 살피고 먹는 것도 관리해줬답니다. 어쩌다 길에서 길고양이를 만나는 날이면 혹시라도 털이 날려서 제게 어떤 자극이 될까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남편도 유난을 떨었거든요. 그런 건 저희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 사랑과 보호를 듬뿍 받고 자란 제가 귀하게 자란 티가 나서 좋다고 했어요. 아토피든 뭐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고 마냥 좋다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저를 무조건적으로 예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게는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직하다고 큰 점수를 주셨기에 결혼도 허락하신 거였고요. 저의 신혼생활은 평온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 달콤했던 신혼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확실하게 와닿았던 게 제가 병원 갈 때 동행하는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피부 상태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도 타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중환자 에스코트 하듯이 애지중지 저를 케어하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그러지 않았고
심지어 병원에 동행하는 것 자체를 뭐랄까 좀 귀찮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제가 받은 느낌이 제일 확실한 걸 거예요. 그런 건 원래 잘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에게 드러내놓고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칠 때도 되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좀 그러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씩 남편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설 때는 그냥 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면허가 있어도 장롱면허라서 면허가 없는 거나 다름없었고 운전을 안 해버릇해서 그러는지 운전하는 것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받을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게다가 지저분한 택시 한 번 잘못 탔다가 피부 다 뒤집어지고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도 생기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택시 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남편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졌던 거죠. 그러니 저도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동행하는 병원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진료 마치고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릴 테니까 나 내려주고 근처 PC방 같은 데라도 가서 시간 좀 보내고 와. 그럴래? 여기가 유명한 병원이긴 한 건지 예약을 해도 항상 대기 시간이 너무 길더라. 약국 가서 약 타는 것까지 하면 그 시간이 얼마냐고. 그럼 난 PC방에 있을 테니까 끝나가면 전화해줘. 그렇게 남편은 저를 병원 앞에 내려주기만 하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남편도 저도 덜 불편하기 위해 저 나름의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마저도 검진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제때 오지 않고 저를 기다리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게 소홀해졌다는 것을 너무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서운한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가기 싫어 죽겠다는 티를 온몸으로 내면서 늑장을 부리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었는데 어쩐 일로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남편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기분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당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같이 좋아하게 말이야. 어? 좋은 일? 그런 게 어디 있어. 똑같은데 뭐. 그나저나 당신 다음 진료가 언제라고 했지? 갑자기 진료일 체크를 다 하고 웬일이야? 하루 전날 얘기해줘도 당일 아침에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네. 당신 오늘 정말 이상해.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아? 남편이 그렇게 제 병원 일정에 관심을 가진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제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지금도 그날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새삼스레 관심을 보이고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편은 확실히 평소와 달랐어요. 그동안 나한테 소홀했던 게 갑자기 미안해지기라도 한 거야?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이유는 모르겠지만 관심 가져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할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남편은 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혼 전과는 다른 모습 때문에 제가 서운해하던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고맙게 여기기로 했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은 병원에 따라 나서는 걸 즐거워하며 기꺼이 동행하긴 했지만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저를 살피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거예요. 제게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고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서 뭔가 깨닫고 관심 가져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나한테는 여전히 관심도 없으면서 병원에 가는 건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새로운 이쁜 간호사라도 있어? 별소리를 다 듣겠네. 좋은 마음으로 따라가줘도 불만이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어? 싸우고 싶어? 왜 그래?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럴 정도로 수상했던 거예요. 농담처럼 던진 제 말에도 파르르 화를 내는 것도 더 수상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럼 그렇지. 언제나 이런 식의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거 아시죠? 알고 보니 남편이 저의 병원행에 동행하면서 안면을 두고 친분을 쌓았던 여의사랑 정분이 났던 거더라고요. 둘이 눈이 제대로 맞은 거예요.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났는데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그랬던 건 전혀 아니었고 부모님께서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댁에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혼쭐이 나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반성하고 용서를 빌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애비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어머님, 아버님께서 따끔하게 야단 좀 쳐주세요. 아직 그렇게 심각한 관계는 아닌 것 같으니 두 분께서 나서주시면 애비도 잘 정리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어머님. 자나깨나 제 걱정뿐인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용서를 빌면 한 번쯤은 용서하고 받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시모에게 부탁을 한 건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시모는 제 얘기를 듣더니 반색을 하면서 오히려 남편이 무슨 장한 일을 한 것 마냥 칭찬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네가 다니는 병원 의사란 말이야? 애비가 만난다는 여자가 의사라고? 그래서 그 여의사랑 둘이 지금 좋아라 지낸다는 거지? 어머님,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애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어머님, 지금 그렇게 웃으시면서 느긋하실 때가 아니에요. 자칫 어디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러기 전에 애비가 정리할 수 있게 어머님이 나서주세요. 소문? 그까짓 게 뭐 대수니.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고 바람나서 이혼하고 재혼해도 잘만 살면 되지. 인연을 뒤늦게 만났는데 어쩌겠어. 그러니 너도 여러 사람 짐 빠지게 하지 말고 빨리 단념하는 게 좋겠구나. 내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니? 나는 내 아들이 이제라도 좋은 인연 만났다니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알겠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저를 처음부터 그리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은 건 알지만 애비가 바람을 피웠다는데도 어떻게 애비를 두둔하실 수가 있냐고요. 두둔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너무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아토피가 심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도 피부나 그런 데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모가 처음부터 좀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막장인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시모의 그런 태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래도 시모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시모는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말들까지 내뱉더군요. 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아들이 너 같은 애를 결혼하래라고 데려오면 누가 좋아하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게다가 내 아들이 지금 좋아하는 여자는 의사라잖아. 너처럼 흉측한 꼴로 사는 너 같은 애랑 그런 네 병 치료하는 여의사랑 비교가 되겠니? 애당초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어울리는 애가 아니었지. 아까운 내 아들이 너 같은 것한테 잘못 걸려서 지 인생까지 고달프게 만드는 거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어울리는 상대를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야. 너도 같이 산 정이 있으니 네 남편 앞길 축하해주는 심정으로 이혼하면 될 것 아니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토피가 심한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저 좋다고 결혼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했다고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예, 넌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래야겠니? 내가 너만 보면 하루 종일 밥맛이 없었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딱쟁이도 져 있고
가끔 진물도 나고 그러는 걸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다른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떨어져주면 좋겠다. 긴 말할 것 없어. 너 그 얼굴도 이제 그만 보고 싶구나. 아무리 자기 아들이 먼저라지만 지 아들이 바람까지 핀 마당에 어떻게 저를 그런 식으로 모독까지 하면서 이혼을 종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가정을 지켜보려고 시댁에 도움을 청한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시모를 보면서 배신감을 떠나 인간에 대한 환멸까지 느꼈습니다. 남편 또한 자기 엄마가 그렇게 나오니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우리 엄마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만 그럴 것 같아?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가진 것도 없고 집에서 살림이 나는 마누라, 피부까지 그 모양으로 생겨먹어서 이젠 쳐다보기도 싫어. 애가 줘도 애한테 그딴 거나 물려줄까봐 겁난다고. 또 주제에 예민해서 먼지 하나에도 꼴값을 떨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나 좋다는 여의사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누구라도 솔직한 심정 말하라고 하면 나랑 같을 거야. 누가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어떻게 모자가 말하는 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니? 정말 기가 막힌다. 아니, 그게 엄마랑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너랑 나랑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도 나처럼 할 거야. 물론 내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 그렇지만 진짜 네 마음의 소리는 아닐걸? 바람 피운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빈정거리기까지 하니? 나는 너 같은 쓰레기처럼 살진 않을 거야. 어떻게 인간이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니? 그런 것보다 소중한 가치도 있는 거야. 넌 책임감 같은 것도 없니? 결혼할 때 뭐라고 생각했는지 잊었어? 내가 아토피 심한 거 속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멍청한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이래서 똑똑한 여자가 좋다고 하는구나 싶네.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여의사 만나보니 딱 알겠다 이거야. 그 여의사는 너처럼 이러지 않는다고. 얼마나 멋있고 쿨한 여자인 줄 알아? 너 같은 건 그런 여자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순 없겠지만 그런 척이라도 하든가 노력이라도 좀 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란 말이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고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상간녀인 그 여의사마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병원에 진료를 다니면서도 느꼈는데 평소에 병원에서도 오만함이 몸에 배어있는 여자였어요. 그렇긴 한데 피부과 의사라서 그런지 피부에 좋다는 온갖 주사나 시술은 다 받은 것처럼 광도 나고 탱글탱글한 거예요. 솔직히 주눅이 들기도 했고 그러니 남편 눈에는 아토피 심한 저와 더 비교가 됐겠구나 싶기도 했죠.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서 귀찮게 굴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를 들으니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뭘 바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없어요? 혹시 내가 의사라고 하니까 뭐 보상금 같은 거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 위자료, 상한 위자료 다 챙겨줄 테니까 서로 밑바닥 더 이상 보이지 말고 깔끔하게 해결하자고요. 나 엄청 바쁜 사람이거든요? 이런 일로 사람 2번, 3번 오가게 만들지 말고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나서서 처리해야 해요? 남편한테 기생해서 평생 편하게 살 생각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서 본인 인생 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마인드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 정말. 이것 보세요. 지금 그쪽이 상간녀 입장이라는 거 알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남의 남편 꼬여내서 불륜 저지르고 남의 멀쩡한 가정 파탄내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마누라 병원에 같이 오는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지?
그 대단한 의사사회에서는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질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나 봐요? 당신이 저지른 짓이 다 까발려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협박이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쉽게 돈 벌려고 한다니까? 그렇게 협박해서 얼마나 뜯어내려고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몸 쓰는 일이라도 할 생각을 해요. 노가다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단순 노동 같은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살궁리를 해야지 이렇게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쪽에서 소송이라도 해야겠어요? 유책 배우자도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는 거 알죠? 어차피 위자료 줄 생각인데 못할 것도 없지 뭐. 어디가 똑똑한 지성인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상간녀인 여의사는 너무나도 천박한 생각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런 꼴까지 당하고 나니 도저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 받고 합의해줬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런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같이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혼했고 어느 정도 시간도 흘렀죠.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남편 놈 잡아 죽이겠다고 화도 내시고 상심도 크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평온을 되찾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역시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기억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문안 할 일이 있어서 조금 큰 종합병원에 가게 됐는데 재수없게도 거기서 이전 시무랑 마주친 거예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욕부터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럴 사이도 아니잖아요? 상대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그저 벌레 보듯 경멸하는 눈빛 정도 쏘아주며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전 시무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아는 척을 하시는 거죠? 그럴 만큼 반가운 사이도 아닌데 각자 갈 길 가죠. 저는 들을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인연이 그 사이에 뭘 먹고 이렇게 건방져진 거야? 니까지가 감히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지나가? 예의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 본데 없이 상스럽게 말이야. 기가 막혀서 어디서 다짜고짜 인연전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한테까지 예의를 차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난 당신들 인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알아요? 감히 같은 소리 하네. 앞으로 어디서 또 이렇게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 안 했으면 하네요. 그렇게 말하고 제 갈 길 가려고 했죠. 근데 이전 시무가 약이 단단히 올랐는지 간호사들한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좀 얼른 불러와요. 나 알지? 내가 피부과 이정은 선생 시험이 되는 사람이잖아. 내 며느리가 이정은 선생이니까 얼른 좀 불러오라고. 우리 의사 며느리한테 말해서 저년 당장 쫓아내라고 해야 해. 얼른 좀 불러와요. 시모가 소리를 지르며 간호사들을 다그치니 간호사들도 어리둥절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할 말 해버렸어요. 아, 이 병원이 그 불륜 저질러 남의 가정 파탄이나 내던 의사가 다니는 병원인가 봐요? 병원 옮겼나 보지? 그래봤자 아줌마 며느리는 일개 고용인인데 무슨 자격으로 나를 쫓아내고 말고 해요? 무식한 소리 그만하세요. 나 참 웃기지도 않네. 누가 들으면 자기 며느리가 병원장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 이전 시모는 진짜 뚜껑이 열렸나 보더라고요. 네 주제에 병원 아니면 평생 의사 같은 사람이랑 말 섞을 일도 없는 년이 센 척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꼴값이야? 딱 기다려. 내 며느리 나오면 너 같은 년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나도 이 병원 자주 다니는데 너 계속 마주치는 거 재수 없어서 안 되지. 피부과 온 거지? 며느리한테 말해서 여기서 진료 못 받게 하고 병원 옮기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전 시모와 제가 벌이는 언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데다 큰 소리까지 나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보호하듯 에워싸고 이전 시모를 말리기도 하고 제게 다가서지 못하게 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간호사가 보다 못해 이전 시모에게 한마디 했죠. 그만하세요. 뭘 잘 모르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우리 병원 병원장님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렇게 막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간호사가 말한 그대로예요. 사실 제가 그날 병문안 간 사람이 바로 그 병원 병원장이었답니다. 이쯤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써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아토피도 아토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바로 희귀혈액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 건강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셨던 거예요. 아토피도 유독 심한 케이스여서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피까지 희귀하니 여러모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제 건강을 민감하게 챙기는 한편 저처럼 희귀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헌혈도 하면서 항상 제 혈액형에 대해 의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토피 연고는 헌혈에 지장을 주진 않고 약을 1년 365일 내내 먹는 것도 아니어서 헌혈해도 괜찮은 시기가 있어요. 아토피가 심하지 않은 안정기일 때는 헌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방문일이면 헌혈해도 되는 날짜를 체크하고 늘 그랬었죠. 뭐 그런 식으로 제 몸만 챙긴 게 아니라 두루 널리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게 병원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 병원 병원장이 병원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바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서 혈액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장도 저와 같은 희귀혈액형이었던 거죠. 저 같은 희귀혈액형 헌혈자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처럼 혈액원에 연락처를 등록해두기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헌혈까지 하던 저였으니 당연히 그런 등록도 해뒀었고요. 그렇게 병원장 수술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던 제가 긴급 헌혈 요청을 받고 긴급 수혈을 해줬던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보다 피가 부족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던데 말하자면 저의 수혈 덕분에 병원장의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닌 거예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병원장이 수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게 사례를 하고 싶다고 자꾸 그러셔서 그날 병문안 겸 병원에 간 거였어요. 병원장의 큰 수술이었으니 당연히 그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제 얼굴을 아는 간호사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제 얼굴을 알아본 간호사들까지 나서서 이전 시모가 벌이는 소란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밖에 소란하니 전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의사. 아니, 이제 뭐 남편의 새 마누라가 된 모양인데 관심 없고 그래봤자 제겐 전 남편 상간녀였던 여자인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그 여자가 소란의 현장에 나타났는데 이전 시모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라고요. 피부과 쪽으로는 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무슨 일로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람 곤란하게 만드시냐고요. 필요한 진료만 보고 가시면 되지 못하러 층도 다른 피부과까지 와서 쓸데없이 아는 척하고 그러시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사람 쪽팔리게. 그러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전 시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상간녀 여의사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한 거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상간녀가 이전 시모한테 얼마나 쌓인 게 많은지 알 수 있는 말투였어요. 그러니 우리 의사며느리 하던 이전 시모도 상간녀한테 마냥 좋은 소리를 하진 않는 거예요. 아니 얘, 내가 뭘 또 그렇게 자주 왔다고 그러니? 너 여기로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엠이 된 입장에서 내 며느리 잘 부탁한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려는 거 아니니?
뒤척에 며느리가 일하고 있으니 병원 온 김에 새 며느리 얼굴도 좀 보려고 그러는 거다. 그게 뭐가 잘못됐니?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유난을 떨면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까지 내고 그러니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전 시모는 저한테 보여주려고 괜히 더 센 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튼 그랬어요. 그러니 상간녀는 바로 폭발하더라고요. 좀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새 며느리 소리도 좀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요? 게다가 저 여자한테는 못하러 시비를 거세요.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계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상간녀가 그렇게 나오니 이전 시무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 앞이라 더 그러는 건지 하여간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죠. 어디서 시애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올만해서 온 거지. 시애미가 며느리 일하는 곳에 마음대로 와보지도 못하니? 내가 병원까지 와서 의사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가야 하냔 말이다. 커피라도 한 잔 대접은 못할 망정 그이거 부스럼이라니. 망신이라니. 시애미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망신스러운 일이지. 어디서 본데 없이 이러는 거야? 이전 시모는 어찌나 열성적으로 소리를 질렀는지 얼굴이 시뻘개지고 핏대도 한껏 부풀어 올라서 터질까봐 겁이 날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 상간녀는 도저히 못 참겠던지 이전 시모를 무슨 하찮은 밈을 보듯 하는 거예요. 하여간 도움이 안 되는 집구석이지. 내가 이런 걸 모르고 결혼까지 해서 내 발등 내가 찌은 거야. 무식한 소리 그만하고 가세요. 난 당장 이혼할 거니까 더 이상 당신 며느리도 아니고요. 그러니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찾아오는 거 다신 안 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진료실로 들어가는데 문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이전 시모는 개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죠. 저는 저기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지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건 줄 아나? 하긴 임자 있는 남자 건드리는 도둑고양이 같은 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 아들이랑 저 물건 이혼시키고 나서 전면에 지 결혼하게 해준 게 누군데 이래?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저런 매응망덕한 년, 저런 포르장머리 없는 년, 저런 년이 의사면 다야? 아주 생난리였다고요. 결국 간호사들의 경비 직원들까지 출동한 끝에 이전 시모는 난동을 멈췄어요. 생각해보세요. 병원 진료 시간에 그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때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병원 게시판 난리 나고 소문도 쫙 퍼지고 그랬죠. 그 일로 병원에서 상간녀의 입지도 상당히 좁아진 상태였을 거예요. 이전에 있던 병원,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병원보다 지금 그 병원이 훨씬 규모도 크고 쉽게 말해서 더 좋은 병원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상간녀는 이전 병원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 거잖아요. 상간녀 입장에서는 그 병원에 계속 붙어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제 할 바 아니고요. 저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몇 번 더 병원장 병문안에 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복 중에 병원에서 그런 난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병원장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상간녀를 호출하더라고요. 아마도 난리가 났던 현장에 제가 함께 있었고 또 저와 그러저러한 사연으로 얽혀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들도 있는 병원에서 그런 소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사생활 문제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 선생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생활도 아닌 것 같더군요. 병원 차원에서 징계를 어떻게 내릴지 논의 중이니 처분을 기다리세요. 그만 됐으니 나가봐요. 병원장은 상간녀에게 그렇게 싸늘하게 말씀하시더니 뒤돌아서 나가는 상간녀의 뒤통수에 대고 들으라는 듯이 제게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어서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생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줄 알았으면 채용 안 했어요.
이제라도 해고할 생각이 있으니 의견을 말해주세요. 아무래도 해고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 나가려던 상간녀도 병원장이 제게 하는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상간녀 성격이라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건 부당해고다. 저 여자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자기 해고에 대한 걸 묻느냐, 월권이다. 뭐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멈칫거리기만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지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나 보죠. 그렇게 상간녀가 나가는 모습을 보더니 병원장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비단 이번 일 때문이 아니라 병원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환자들 컴플레인이 많은 의사였어요. 환자들한테 예의도 없고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만하게 굴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모로 예의 주시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좋지 않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주의를 주기도 했는데 기어이 이런 사고를 치고 마네요. 그러니 상간녀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나 보더라고요. 자업자득이다 싶었어요. 병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도 저 억울한 얘기 그냥 다 해버렸어요. 네, 대충 들으셔서 아시는 것 같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토피가 심해서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다녔었는데 그런 저를 데리고 다니던 남편이랑 바람났던 여자가 바로 저 여의사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이혼을 당했고 저 여자는 제 전남편과 재혼을 했나 봐요. 저는 그 사실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합의를 해줬었고 또 지금은 둘이 재혼까지 했다니 별 얘기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전 병원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병원을 옮긴 데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병원이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좋은 병원이기도 하지만요. 무튼 이전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혼까지 했으면서 이제 또 이혼한다 어쩐다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그런 잡음이 있는 여자인데 병원이 괜히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병원장 병실에서 나왔어요. 근데 상간녀가 가지 않고 제가 병원장 병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저를 붙잡고 싹싹 빌어보기라도 할 작정이었나 봐요. 나한테 감정 안 좋은 건 알지만 알고 보면 나도 속은 거예요. 그런 놈인 줄 몰랐고 그런 집구석인 줄도 몰랐어요. 이제 이혼할 거니까 나도 그 사람들이랑은 적대 관계라고요. 적이 같으면 친구 아닌가요? 그러니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이 병원 어렵게 들어왔고 여기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잘리면 진짜 곤란해지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서 상종은 해주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 이혼을 하든 말든 병원에서 잘리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관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 귀찮게 하면 지금 당장 확 잘라버리라고 말할 거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꺼져.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제 상황이 정말이지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쌓은 경력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릴 순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같은 여자로서 남자한테 속아서 남자 하나 잘못 만난 죄로 이런 일을 겪는 걸 안타깝게 여겨주세요.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일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회사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한다면서 대출이나 받아달라고 하고 정말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내 쓰레기 치워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래? 그딴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을 것 같아? 너 예전에 나 찾아와서 뭐라고 했니? 자존심 운운하면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귀찮게 버티는 게 구질구질하다고 했니? 남편한테 기생해서 붙어 살려고 한다면서 염치 없다고도 했지?
능력이 없으면 몸 쓰는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궁리하라고 했지? 그 말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나한테 와서 이런 부탁이나 하고 있을 시간에 네 살궁리를 해. 이 병원 잘리기 전에 네가 먼저 옮기면 될 거 아니야. 그때나 지금이나 난 당당해. 왠 줄 알아?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런 일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비는 짓 같은 거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똑바로 살란 말이야. 알겠니? 솔직히 고소하다 싶기도 하고 옛날에 그 상간녀에게 받았던 모욕감이 좀 상쇄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게 솔직한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며칠간 상간녀랑 이전 시모가 돌아가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가 싶었죠. 이전 시모는 친정 근처까지 와서는 차마 우리 집 배를 누르진 못하고 전화를 여러 통하면서 집 앞이니 잠깐 나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더니 이전 시모는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놓은 사람처럼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의사 마누라 믿고 그랬는지 글쎄 그놈이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이랍시고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인정하기 싫지만 솔직히 말하면 의사 며느리 그년이 우리 집 가장이고 기둥이야. 그년이 아무리 꼴 같잖아도 당장 그년이 살리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거든. 우리 집은 그냥 다 망하는 거야. 너한테도 그년은 네 남편 후려낸 원수 같은 년 아니냐. 내가 그년 등골 다 빨아먹고 조만간 내 아들이랑도 이혼시켜서 내쫓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나 좀 도와주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찾아서 이런 얘기까지 하겠니? 그쪽 집안 사정이 어떻다는 걸 제가 왜 알아야 하죠? 의사 마누라, 의사 며느리 본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은 돈 보고 그랬던 건가요? 돈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도덕이고 윤리 그런 건 개나 줘버리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어디 갔죠? 지금 찾아와서 이러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인 거고 말이에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돈 타령이네. 이것 보세요. 대개 아들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말아먹어서 형편이 얼마나 안 좋게 된 건지도 난 관심 없고 대개 아들 이혼시키거나 말거나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딴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도 막무가내로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도 정말 불쾌해요. 내 얼굴 보면 하루 종일 밥맛도 없어진다던 분 아니셨어요? 가뜩이나 걱정거리 많아서 입맛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굳이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눈물까지 쏟는데 그 모습이 역겨워서 토할 뻔했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할 말 다 쏟아내고 일어서려는데 형편도 안 좋다면서 빈손으로 오기는 그렇더라고 뭐 이것저것 사왔던데 쓱 보니 꽤 값나가는 것들도 있고 나름 돈 좀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상간녀도 그렇게 뭘 잔뜩 사서 온 거예요. 하여간 그런 년도 이전 병원에 인맥이 한 명 정도는 있는 건지 제가 피부과 진료 받는 날을 어떻게 알아내서는 그쪽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또 같은 말로 사정하며 뇌물을 갖다 바치는데 하는 말도 참 고부간의 궁합이 찰떡이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천년만년 사이좋은 고부로 지낼 것이지 왜 이 난리인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것들이 갖다 바친 것들만 챙기고 병원장한테 상간녀 자르라고 했어요. 그 물건들에 욕심이 났다기보다는 그렇게 꿀꺽하고 잘라버리면 그것들이 더 약올라라갖고 절망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순전히 그것들 더 괴로우라고 말이에요. 병원장은 제가 부탁한 대로 상간녀를 해고했고 제게는 생명을 살려준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례금은 물론이고 평생 그 병원에서 무료로 면역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면역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토피는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취급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면역 치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꽤 비싼데 그걸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었답니다. 얼마 전에 정기치료가 예약되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저를 에스코트하는 간호사가 제 눈치를 잠깐 보더니 말을 붙이는 거예요. 저 그때 그분 맞으시죠? 피부과 이정은 선생이랑 시어머니가 난리칠 때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상황도 다 봤고 이후로 병원에도 소문이 쫙 돌아서 대충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알거든요. 아, 네, 제가 맞긴 한데 그렇게 엮인 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좀 민망하네요. 어머, 왜요? 잘못하신 것도 하나도 없고 순수한 피해자시잖아요. 이정은 선생이 환자들은 물론이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진짜 안 좋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가정까지 파탄낼 정도의 인간 말종인 줄은 몰랐죠. 그래도 그런 악마 같은 불륜녀, 상간녀가 이제라도 제대로 벌받고 있는 것 같으니 그렇게라도 위안 삼으시면 좋겠어요.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는 척을 했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과하실 것까진 없어요. 그냥 제가 좀 민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서 잘린 건 아는데 뭐 다른 얘기라도 있나요? 병원에서 잘렸죠. 근데 그게 불명예스럽게 잘린 거잖아요. 온갖 더러운 소문과 불명예를 끌어안고 말이에요. 게다가 나이도 많으니 취직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죽어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직해야겠다는 건지 하여간 어디 개인 피부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난리쳤던 시어머니 있잖아요. 그날도 느꼈지만 그분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시모가 그 병원에 쳐들어와서 이정은 선생한테 이혼 절대 못한다. 당장 집에 들어와라. 생활비 입금은 왜 안 했냐. 그 돈도 없으면 우리 식구 밥 먹는 것도 걱정해야 한다. 어쩌고 하면서 온갖 주접을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죠. 맞다. 그러니까 환자님 이전 시모이기도 한 거네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쪽 집 사정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또 직장까지 찾아가서 그 행패를 부렸나 보네.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도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여자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이정은 선생이 어떤 사람인데 그 꼴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일을 빌미로 시모한테 업무방해로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소송도 진행했는데 시모나 남편 쪽에서도 맞고을 하고 아주 그런 콩가루가 없지 않나요? 그 소문이 또 일파만파 퍼지고 이제 정말 쪽팔려서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선생 문제가 아니라 채용하는 병원에서 그런 의사를 채용하는 게 쪽팔리지 않겠냐고요. 그래봤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것도 아니고 어디 지방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피부과 전문의 간판 내려놓고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진료라도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다 지살궁리하겠죠 뭐. 하긴 그렇긴 하네요. 의사 걱정을 왜 해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다들 이정은 선생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재밌어 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말이에요. 다음 검진 때 또 새로운 소문 들리는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런 파렴치한 년은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상관도 없지만 전 남편이나 이전 시댁도 먹고 살 걱정을 할 정도로 어려워졌다니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고소하고 기분 좋아요. 더 날 아꼈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을 상대로 제 얘기를 이렇게 써나가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너무 솔직해지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부모님께도 이런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이래서 수다를 떠는 모양입니다. 그것들은 충분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니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제 인생 열심히 살아야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게 찾아온 소중한 인연들을 더 좋은 인연으로 간직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잘 살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마음 나누면서 따뜻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많이 웃고 더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